오늘은 호주 여성들에게 슬픈 날입니다. 또 다른 연방법원 판결이 충분한 보도를 받지 못한 채 여성들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더욱 빼앗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판결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티클 대 키글 사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아마 호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름에서 들리는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연방법원이 잠깐만요. 트랜스 여성은 진짜 여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이 사건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호주 기업가 살 그로버가 만든 Giggle for Girls라는 네트워킹 앱이 여성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앱은 종종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나 온라인 피난처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채팅, 네트워킹, 서로를 지원하거나 룸메이트를 찾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되었고 여성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전용 트레이닝 부스나 여성 전용 헬스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를 찾을 때 등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에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은 셀카의 AI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여성임을 확인하고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들은 트랜스 여성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하듯이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트랜스 여성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 앱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던 2022년에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약 2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그로버는 여성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뉴사우스웨일스 출신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 티클이 2021년 초 이 앱에 가입했고 첫 셀카가 AI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몇 달 후 그로버가 그녀의 프로필을 검토했고 앱을 만든 사람이 그녀를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판단해 탈퇴시켰습니다. 이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티클은 2022년 성 정체성을 이유로 위법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이미 2년 전 이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호주 법상 성별은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변경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티클은 1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았지만 사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에 항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직접 차별, 즉 배제와 가입 거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금은 2배로 늘어 2만 달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차별금지법에 따라 성정체성 차별을 다투는 첫 번째 주요 연방 법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논쟁은 여성 전용 공간 앱이 트랜스 여성들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바로 논의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트랜스 여성입니다. 이분이 티클입니다. 알겠어요. 이분이 바로 그녀 또는 그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주인들에게 정말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트랜스 운동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별 불쾌감을 겪고 자신이 올바른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만약 당신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면 여러 면에서 그것은 당신과 다른 차이를 가진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꽤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소송의 선두에 서 있는 여성분이 올린 게시물입니다. 기글 대 티클 판결이 다가오면서 저는 임신 14, 15주였을 때 성정체성 차별을 이유로 호주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을 받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임신 20주였고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을 해결하고 연방법원까지 가지 않으려면 제가 만든 여성 전용 소셜 네트워킹 그가
앱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만 했어요. 앱에서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하고 사과하며 성젠더 교육을 받고 2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여성 전용 플랫폼의 모든 컨텐츠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불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어요. 그들은 여성 전용 공간이 합법적이라는 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항상 네가 잘못했으니 인정해 라는 식이라고 느꼈어요.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생각하며 딸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딸에게 스스로 지키고 옳은 일을 하라 가르칠 거라 생각했어요. 무언가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도망친다면 어떻게 딸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제안한 것에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티클은 60일 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렇게 티클 대 기글의 소송이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논쟁이 트랜스젠더 권리에 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이건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이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성의 권리로 트랜스젠더 권리와 무관하며 오직 여성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스포츠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결정의 일부예요. 참고로 미국인들은 이걸 정말 존중해요. 그리고 여기 칼치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에피소드는 칼치에서 후원합니다. 칼치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위한 주식시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꼭 칼치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메이라 KMEIRA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10 거래하시면 $10를 받으실 수 있어요. 칼치 KALSHI입니다. 여러분의 예측에 돈을 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포츠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합니다. 아직도 정말 뒤처진 나라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소송에서 졌고 2만 달러를 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법률 시스템 일부입니다. 이분이 이 길을 닦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남성, 여성, 트랜스 여성이라는 존재가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이 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말 끔찍해요. 쌀 그로버는 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남성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호주에서 실제 여성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건 여성들이지 우리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남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을 지지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을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인 사람들과는 다른 범주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끼는 남성의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여성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리라는 결정이에요. 단일 성별 공간은 여성의 존엄성, 사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안전을 위해 존재해요. 연방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Giggle for Girls라는 앱이 록산 티클에게 차별을 했다는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연합은 식물학적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과 노동당이 힘을 합쳐 이를 막았습니다. 이제 성차별 금지법을 재검토할 때입니다. 저는 성차별 금지법에 관심 없어요. 참고로 이 사람은 록시 티클이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트랜스젠더 지지운동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다면 네, 트랜스젠더냐 아니냐에 대해 매일매일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는 논리적인 토론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감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명확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 전용 공간에서 보호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록시 티클은 올해 50세의 나이로 다시 하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스트 리모어 하키 클럽 소속입니다.
저는 지역 클럽에 연락할 용기를 내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연락을 했을 때 어느 날 밤 훈련 중에 그들을 만나러 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로 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내려오는 길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록시는 정말 당차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 남자나 여자가 스포츠에서 자리를 잡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무대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긴 하지만 이제 그 여자아이들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게 정말 불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트랜스 여성들의 화장실 사용이나 트랜스 남성들의 영화 역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여성들이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들만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제 생각엔 꽤 공정한 논의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호주가 또다시 이슬람주의자들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 것이 여성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건 그들 모두가 페미니스트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좌파들은 모두 페미니스트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